안녕하세요. 우량주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몬델리즈.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들어보는 이름이실 수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보시면 아마, 많이들 아마 드시고 계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몬델리즈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몬델리즈. 네, 이렇게 오레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오레오라든지 홀스, 이렇게 목 아플 때 먹는 캔디 있잖아요. 홀스라든지, 그 다음에 리츠 과자 있잖아요. 우리나라 롯데에서 나오는 그 제크처럼 생긴 그런 리츠라는 과자. 그 다음에 맥심 아시죠? 맥셀 하우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요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마트에 가거나 하면 요런 것들 아마 많이들 사셔가지고 드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몬델리즈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크래프트라는 회사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동서식품 있잖아요. 맥심 커피로 유명한. 그러니까 동서가 있고 동서식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식품을 이 몬델리즈랑 동서라는 회사하고 둘이 50%씩 출자해서 만든 회사거든요. 투자해서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몬델리즈 브랜드를 이제 동서식품 통해서 유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인수합병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수합병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재과나 이런 것들이 성장률들이 아주 높진 않잖아요. 보통은 1년에 한 5%에서 많으면 10% 사이에 매출액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성장률 가지고는 고속 성장을 할 수 없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회사의 캐시플로우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좋은 기업들, 이런 재가 기업들, 경쟁이 될 만한 기업들을 돈을 주고 사서 붙이면서 전체적인 단위들을 계속 키우고 시가총액을 키우는 이런 형태의 전략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몬델리즈라는 말은 좀 우리가 영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원래는 이제 라틴어 두 단어가 결합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요 단어 뜻은 뭐냐면 이렇게 맛있는 세계, 맛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드라는 뜻 하나하고 딜리셔스라는 말, 이 두 가지 라틴어를 합한 게 이제 몬델리즈라고 하는 요 단어인데, 그래서 정말로 맛있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회사의 비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 허쉬 아시죠? 허쉬 초콜릿.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렇죠?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딱 은색으로 돼 있는 허쉬 초콜릿을 만드는 허쉬를 인수하겠다고 2013년도에 제안을 했다가 이제 허쉬에서 거절당했죠. 만약에 그때 허쉬를 인수했다면 아마 훨씬 더 큰, 전 세계적으로 큰 아마 제가 회사가 탄생했을 것 같은데, 허쉬 자체로만 보면 내가 하지 않은 게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큰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쉬 자체가 엄청나게 그때에 비하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허쉬 자체로는 안 파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계속 이제 인수합병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인수합병건이 한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멕시코 회사였는데, 그 멕시코에 이제 빈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사업 부문 중에서 리코리노라는 걸 1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주고 이제 인수하기로 이제 결정해서, 이 회사가 연간 매출액이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몬델리즈라는 회사를 이제 계속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라는 데들이 엄청나게 R&D 비용, 그러니까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캐시플로우들이 차곡차곡 잘 쌓이거든요. 그래서 버핏 같은 경우도 이런 캐시가 잘 쌓이는 이런 초콜릿 회사들, 시즈캔디라든지 허쉬라든지 또 과자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들 가지고 이제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캐시플로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기업이 나타나면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분배 매출 보면 이제 비스킷,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레오, 리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초콜릿, 초콜릿들 팔고, 그다음에 껌, 캔디, 이런 것도 홀스 이런 것들 파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팔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매출 비중은 전체적으로 어디가 딱 한 군데라기보다는 유럽, 미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런 식료품들 또는 간식거리들을 팔고 있는 이게 글로벌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스냅샷을 보니까 이제 100점 만점 64점이고
이제 좋은 기업이냐를 뜻하는 점수거든요. 스마트 스코어라고. 그래서 업종 평균이 56점이니까 업종보다는 좀 더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형태고. 지금 현재 매수 신호는 보면 관망으로 나와요. 관망으로 나오고 아마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저평가 매력도가 떨어져서 아마 여기 시점에서 보니까 2022년 8월 30일이네. 62달러의 매도가 나온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비싸다 그래서 아마 편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좀 추가 조정을 받으면 또 얼마든지 길게 놓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쭉 이런 여기 상단선하고 하단선을 이어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쭉 상승하고 하고 지금 이제 하락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단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한 70달러 정도가 되면 아마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인 반등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시점에 80달러가 되는 요런 시점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면 일단 이익을 실현하는 형태가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조금은 좀 착한 가격에 오면 또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상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 올해 예상 실적이 이제 매출액 12% 353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62% 늘어난 주당 순이익 3.18달러.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수합병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있거나 이러면 매출액이나 이익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또 아닌 해들은 한 자릿수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성장률들을 이렇게 좀 맞춰가는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367억 달러, 한 4%, 주당 순이익은 한 9.4% 정도 늘어날 건데요. 이런 식료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보통은 이제 그 가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탕을 안 먹기 쉽지 않잖아요. 껌을 안 먹기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은 그런 가격들을 이제, 제품 가격에다 원가를 이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가 좀 빠지면 이제 돈을 더 벌고, 이런 구조들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브랜드를 딱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후손들도 이런 것들을 계속 먹고 싶고, 뜯고 하면서 아마 이런 제품들을 계속 소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워낙 트렌드들이 빠르니까 조금만 못 따라가면 바로 이제 뒤처지거나 의류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떴다가도 갑자기 새로운 브랜드가 혜성처럼 나타나면 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요가복에서는 거의 최고의 어떤 명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지만 또 최근에 미국에서는 알로 요가라고 또 엄청나게 뜨고 있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에 의해서 또 언제든지 또 뒤집힐 수도 있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가 수십 년 동안 이상을 탑 브랜드로서 계속 가져가면서 MZ세대에게도 최고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에 뽑혔다는 거는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키나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쌀 때는 늘 관심 있게 보면서 좀 투자해볼 만한 대상 중에 하나가 나이키 정도 브랜드가 아마 그 정도 반열에 지금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나 이런 쪽들은 워낙 이렇게 경쟁할 만한 회사들이 많지 않아서 허쉬하고만 좀 비교를 했는데요. 시가총액은 허쉬가 문델리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진단 점수를 보면 허쉬가 오히려 75점이고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 상위 6%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 중에 상위 6% 엄청나게 높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기업이거든요. 이 점수는 절대평가 점수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점수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점수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건 더 좋다고 해서 점수를 상위를 받아서 몇 프로 속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짜고 있는 22개 기준을 가지고 랭킹을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딱 이렇게 스코어가 찍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그 다음에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독점력까지 다 평가해서
이 회사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요. 뒤에 나올 이제 AI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직접 계산한 적정 주가를 제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은 기업인지 싼지 비싼지를 한눈에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 매출액은 353억 달러고 허쉬가 이제 올해가 112억 달러예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네요. 주당 순이익은 9.5달러, 한 19% 정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허쉬도 대단한 회사인 거죠.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PER로 보면 몬델리즈가 좀 더 25배니까 낮은 편이고, 허쉬가 31배인데, 일반적인 기술주에 비해도 이 정도면 싸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상당히, 평가를 상당히 받고 있는 형태고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는 ROE가 14%고, 하나는 53%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적게 쓰면서 이익을 내는 허쉬가 현재로서는 성장성이 훨씬 더 빠른 형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더 주고 있는 이런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허쉬는 지금 이제 주가는 좀 밸류에이션은 조금 비싼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촬영하기 직전에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저희 적정 주가에서 확인해 보니까 조금은 지금 가격 자체는 조금 비싸서 조금 조정받은 이후에 좋은 아마 시기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몬델리즈하고 허쉬하고 뭘 살래? 그러면 저는 허쉬의 타이밍을 기다릴 것 같아요. 허쉬를 기다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몬델리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렇게 좀 저평가되는 구간에 들어오면, 짧은 구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M&A나 이런 것들에 대한 캐시플로우 능력들은 몬델리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인수합병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온 전력들이 있다 보니까, 한 해 매출액이 낮다고 해서, 이제는 이 회사가 성장이 멈췄구나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들이 있고, 각자의 성장 어떤 전략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이제 허쉬가 22%, 몬델리즈가 15%, 그 다음에 S&P가 1.1%. 그러니까 1년 동안 보면 상당히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나타낸 거죠. 5년 동안의 주가를 보니까 허쉬가 188%, 몬델리즈가 86%. S&P가 54%. 그러니까 허쉬가 이제 성장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이렇게 안 나 보이지만 이걸 길게 놓고 보면 점점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러니까 길게 투자하시면 고성장하는 기업을 약간 비싸더라도 사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에 더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ROE라는 지표를 봤을 때 아까도 앞에서 ROE 15%짜리를 ROE 15%인데, 예를 들어서 가격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과, ROE가 만약에 50%인데, 저평가는 아니고, 재평가. 그냥 싸지도 않고 비싸지 않은 고정 정도의 페어한 가격에 있다 그러면 어느 거 살래? 그러면 50%짜리를 적당한 가격에 페어 프라이스에 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오르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평가 기업만 찾지 마시고, 내가 얻어내는 수익성 대비해서 저평가의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두 개 기업 보면 64점이고 허쉬는 75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몬델리즈도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는 오악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꽉 채우지 못해서 이제 점수를 그렇게 받은 거고, 허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이제 상당히 높고, 몬델리즈보다는 수익성이 높고 독점력도 좋고, 성장성은 아까 몬델리즈보다 살짝 낮은데, 아까 이제 몬델리즈가 올해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좀 상당히 높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허쉬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쪽을 좀 살펴보면 이제 배당주 중에서 5점 만점에 3.5점을 받았는데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기준은 충분히 통과한 배당주로서의 어떤 매력들이 있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을 보면 한 2% 정도에서 2.4 왔다 갔다 했고, 최근에 보면 한 9년 연속 이렇게 배당을 쭉 이렇게 올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당 성향이 한 50%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주당 배당금이 0.385달러고 연간으로는 1.5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 현재 주가로 계산해보면 현재 한 2% 정도 되거든요. 2%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몬델리즈라는 주가가 배당 수익률이 낮을 때를, 그러니까 제일 높을 때 보면 2.2에서 2.4거든요. 그럼 이게 2.2에서 2.4가 되려면 주가 기준으로 보면 한 15%? 이 정도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을 보면 완전 바닥권. 그러니까 이제 막 사도 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럼 대략 한
11달러니까 한 60달러 초반? 혹시라도 몬델리즈가 60달러 초반, 60달러, 61달러 이 가격에 오면 배당 수익률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는 아마 멈출 거예요. 네, 멈출 거라서 그런 가격에서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도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보면 몬델리즈가 성장이 좀 멈춰있던 최근에 이 주가가 적정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고평가 영역에 있다가 지금 좀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가격에서도 보면 한 60달러 정도면 적당한 가격, 그러니까 이제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그런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60달러 내지는 60달러 깨지면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AI 적정 주가, 이거는 이제 초이스탁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까지도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진입하면 좀 관심 가지면서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신호는 관망이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하게 더 신호가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신호는 이제 일별로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여러분들 사이트 방문하셔가지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